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공개, 99인, 무녀. 먼저 99인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5월 29일 방송된 복면가왕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2년 만에 일반인 방청을 재개하면서 99인의 판정단 체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헌신했던 이들을 초대해서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99명의 판정단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어딜 가야 할까? 뜨개로 갈린 척간된 골목길 어딜 가면 나는 다시 만날까? 내가 돌아왔어 my time 찬바람 불면 깜주는 감기로 해 What's the time? So my time 빠른 부득 준비 두 번도 좀 더 빠르게 다시 이 대결의 승자는 바로 보여주세요. 승자 철가방입니다. 73대 26. 73대 26. 자, 이제 책가방은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6위를 기록한 한국 피겨의 간판 유영 선수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점프 동작 조금 이렇게. 네. 제프락스? 네. 버텨내네요. 앞으로 본인의 포부를 말씀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또 사실 이 복면가왕이 제 첫 예능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떨렸었거든요. 다음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더 잘한 모습으로 또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날 방송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무관중 녹화의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 99명의 판정단이 나오네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료진, 봉사자분들 초청해서 공개 녹화 진행했네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투표 상당히 신났습니다. 드디어 방청객이 나오다니 이제야 진짜 복면가왕의 분위기가 되살아난 것 같아요. 방청객의 부활로 더욱 활기차진 분위기를 반가워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무대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게 다가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객석에서 사실 관객이 있다는 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줄 몰랐는데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놀랍도록 달라지더라고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같은 경우에는 무대에서 손을 굉장히 심하게 떨었는데 이제 그걸 두고 김성주 씨가 이제 객석을 향해서 그거 보셨냐고 손 떠는 거 이랬더니 객석도 맞아 이러는데 아 그래 이런 분위기였지 복면가왕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김성주 씨의 시그니처 멘트 있잖아요. 이 대결의 승자는 바로 객석에서 함께 외쳐주니까 훨씬 더 현장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또 이제 안아줘 듀엣 무대 같은 경우에도 객석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막 이렇게 음악에 몰입해서 듣는 모습이 비추는데 정말 그 객석의 솔직한 반응이라는 게 노래에 함께 어우러졌을 때 아, 무대를 완전하게 꽉 채워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이날 회차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탈락자가 얼굴을 공개했을 때의 날것의 리액션, 출연자가 개인기를 했을 때 함께 웃고 하는 스튜디오 안의 공기,
또 무대 위에 쏟아지는 박수 갈채 같은 것들은 사람이 직접 대면했을 때만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일깨워준 회차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디어 2년 만에 이렇게 방청객을 모시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려고 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쇼를 이끌어갔던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최근 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이제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이제 방송계도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복면가왕의 일반인 판정단 같은 경우에는 복면 가수의 정체가 공개되는 순간 이 실시간 반응으로 시청자들의 긴장감, 기대감, 궁금증을 좀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동안 그런 역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 방송을 보면 복면가왕이 원래 이랬었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시청자들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완전체로 돌아온 복면가왕 보면서 좀 반가움과 흐뭇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무녀입니다. 이재희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선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된 엄마의 바다는 평생을 무녀로 살아온 사화선 씨와 엄마를 따라 구판에 뛰어든 그의 딸을 주목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오랜 세월 무녀로서의 삶을 공유해온 두 모녀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인생의 애환을 전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분은 저의 할머니입니다. 올해 93살인 할머니는 15살에 강릉 단오제 무녀가 되었습니다. 천사에서 천지십년도 옥향상제 신을 머리에다 이렇게 실렸다. 작년 단오제 때도 할머니는 꼿꼿하게 서서 구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80년 가까이 해마다 단오 구판을 지켜오셨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치소. 엄마 빨리 오세요.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식사해야지. 얼른 잡수고. 엄마 먼저 잡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엄마가 이만큼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저희 엄마는 할머니를 따라 29의 무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형제가 없으니까 하는 형제도 없고 혼자니까 단오에 나가서 나라도 같이 있으면 엄마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이 길에 발을 들여놨죠. 10년 전부터 머리가 흔들리는 병이 온 어머니는 힘들지만 구판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기까지 무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엄마는 단오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엄마 그만 나가자. 엄마가 너무 고생스럽게 사니까 이어가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어왔네요. 엄마는 끝까지 나가 끝을 봐야 된다. 엄마.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산, 바다, 어디에서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빌어줍니다. 남산 부중 대원 인구이고 안목 대동아이 옵시다. 손자들 다 모두 수명장수 씨에 좀 명복을 주고 오복을 주고 수복을 걸쳐 앞으로 마음먹은 일이 일과 같이 심지어는 소원 척지 이래달라고 이제 소원 공을 들다. 곱게 잘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빌고 있을 때 아마도 엄마는 할머니의 행복만을 빌어왔을 겁니다. 이왕님 전에 이래 왔습니다. 할머니의 바다는 깊고 멀지만 엄마의 바다는 늘 곁에 있습니다. 엄마의 바다는 지난해 MBC 강원 영동에서 제작해서 방영된 후 올해 MBC 네트워크 특선을 통해 다시 한번 전파를 탔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마음이 몽글몽글하네요.
모든 사람들 빌어주시며 살아온 할머님 늘 건강하시고 따님 병도 낫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녀가 어떤 사람인지 더 가까이 알게 된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 눈물이 납니다. 제 삶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무녀의 삶이 뭉클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엄마의 바다는 전통을 지키면서 사실은 자신만의 길을 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되돌아보게 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인도 환생에도 다시 구슬할 거라는 이 사화선 씨의 이야기가 좀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개인의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불행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인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구슬하고 이런 인생을 또 살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무언가 한평생을 한 가지를 위해서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15살에 시작해서 80년 가까이 강릉 단오제에 섰는데 이제는 퇴장을 앞두고 있는 이 무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뭔가를 빈다라는 행위를 계속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 되게 거창한 내용이 다 아니더라고요. 가족의 안녕과 복을 빌고 또 같이 촬영하고 있는 촬영 스태프들까지 다 챙기시더라고요. 천생배필 만나서 소원 성취하길 바란다. 그런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세심한 기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무속이라는 것이 인간이 다 돌보지 못하는 마음을 신의 이름을 대리해서 대신 돌봐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딸들의 이야기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를 돕고 싶어서 박금전 씨가 무녀가 되었고 또 이 다큐멘터리의 목소리가 되어준 사화선 씨의 손녀, 그러니까 박금전 씨의 딸이죠. 그 3대가 걸쳐서 하나로 이렇게 완성되는 딸들의 이야기에 끝까지 마지막에 바다를 보면서 하는 그 엄마의 기도까지 이렇게 더해지니까 정말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좀 객관성을 지향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무녀로 살아가는 두 모녀의 그 일상을 담아낸 방송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기도 하고 남다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 국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이고 그 안에서 그 단오제 굿을 이끌어가는 이분들의 위치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무녀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문화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적 부분도 좀 강조가 잘 된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리의 전개라든지 내레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방송을 보면서 아, 저분들의 삶이 어떨지 그런 것도 좀 상상하면서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편안하게 봤던 방송이었습니다. 저마다의 고귀한 가치와 신념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앞으로도 MBC 네트워크 특선에서 다양한 매력을 가진 작품을 재조명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공개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5월 28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조별 경연을 끝으로 WSG 워너비의 최종 멤버 12인의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WSG 워너비 멤버들은 3대 소속사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며 합격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WSG 워너비 지원자 총 22분 가운데 1라운드 블라인드 오디션과 보류 면접을 통해서 15명이 합격을 했고요. 2라운드 조별 경연을 통해서 총 12명의 본선 진출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면을 벗고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합격 후에 좀 가족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일단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집안일, 육아, 뭐 이제 자기 하는 일 다 하겠다고 하면서 예. 나가서 정말 여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라. 진짜. 엄마이기 이전에 이제 다시 이제 나비로 안지호로 돌아가서 노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요. 송혜교 씨 한번 모셔봅니다. 그리움
완전 소울 장인 아니에요? 아, 소울! 외국에서 아니요 교포는 절대 아니고 한국 사람.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고향 부산입니다. 언니도 부산 아이가. 야, 소울, 나 부산 아이가! 그거 알잖아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고은 씨 뒤로 돌아줘 주시고요. 누구야? 나 너무 궁금해. 이분 정체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얼굴을 보여주세요. 엄지윤 씨. 족발엔 또 소주지. 벌써 11년 됐네. 뭐가? 오늘 우리 11주년이라고. 힘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진짜 김소영 씨? 네, 코타 씨야. 또 본다.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아, 진아. 아, 야. 하지만 싫어진 거잖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일 테니 좋은 무대들 기대하겠습니다. 12명 모두 노래 실력 말할 것 없고 각자 개성 활달한 모습 보기 좋네요. 오랜만에 노래 예능 프로 재미, 감동 기대됩니다. 목소리만 듣다 얼굴 공개되니 신선하네요. 앞으로 어떤 화음들이 나올지 궁금해요. 이렇게 최종 멤버들의 합격을 축하하는 댓글과 함께 WSG 워너비 프로젝트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된 놀면 뭐하니는 TV 화제성 부문 지상파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난 4월 9일 날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거의 2달 동안 이 최종 멤버 선정하는 과정을 가져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애간장 태울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좀 지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날 최종 멤버를 공개하는 방송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동안의 이런 좀 아쉬움들을 충분히 좀 상쇄시킬 정도의 다양한 재미를 선사했다라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멤버 개인별의 그런 사연을 듣는 재미도 있었고 멤버들 사이의 어떤 연계성을 찾아가는 그런 서사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그 기생충에서 유명했던 배우 정지소 씨 같은 경우에 한때 가수를 꿈꿨었고 그의 롤모델이 이보람 씨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니 그때 저기 사실 조별 블라인드 예선 때 엠마 스톤 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 선배님 그룹 약간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셔가지고 네. 그분이랑 비슷해서. 그분이 맞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분 감동적이잖아. 그래서 이거 것 같아. 눈물 나. 그 실제로 맞네요. 엠마 스톤. 눈물이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 되게 고마워하시고 또 뭉클해하는 모습들이 몰입감을 가져가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맞출지도 좀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실 이미 멤버들의 정체를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 그 추측이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얼굴을 그전에 드러내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한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이보람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절박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윤은혜 씨는 가수 출신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좀 힘들었던 과거나 성대결절로 고생했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 저 사람은 저런 사연이 있었지라는 걸 어느 정도 알면서 그걸 들었을 때 울림은 전혀 다르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춘 게 굉장히 좋았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굴이 공개됐는데도 저는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 노래로 정말 오랫동안 실력 쌓으면서 커리어 쌓은 분들 그다음에 그룹 활동하면서 개인의 역량이 좀 묻혀져 있던 분들 연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노래까지 잘하는 배우들까지 다양하게 정말 노래 실력만 보고 뽑았구나. 멤버 각자의 끼와 예능감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딱 맞지 않나. 어떤 조합으로
나뉘어가지고 팀이 구성되고 또 어떤 노래를 선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커서 궁금증이 이제는 좀 기대감으로 바뀌는 그런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 이상의 하모니를 통해서 앞으로도 좀 시청자들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의 막이 오른 만큼 최종 선정된 멤버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어떤 조화로움을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